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며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황금빛 보물이 있었죠. 수천 년 동안 변치 않는 가치로 우리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체불명의 디지털 코드 덩어리가 그 오랜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미래의 도전 앞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과연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오랜 시간 검증된 금일까요? 아니면 새 시대의 물결을 타고 등장한 비트코인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경제 시스템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짓는 표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자산이 품고 있는 인류의 가치와 신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본질적인 흐름을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가올 미래 경제의 거대한 판도를 읽어낼 수 있는 귀한 통찰력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투자를 넘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여정에 함께 하시죠. 먼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숨 쉬어 온 금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시작해 볼까요? 금은 단순히 광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것은 곧 인류 문명의 증인이자 흔들림 없는 가치의 상징이니까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찬란한 황금 마스크를 떠올려 보십시오. 죽은 자의 영혼마저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그 단단한 금속은 당시 최고의 권위와 부를 상징했습니다. 그 빛나는 광택은 태양의 신을 닮았다고 여겨졌고 변치 않는 성질은 영원 불멸을 의미했죠. 단지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의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며 그 어떤 화폐보다도 안정적인 가치를 지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희소성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이 한정되어 있고 채굴하기가 매우 어렵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땅속에서 금이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금은 또한 물리적으로 매우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녹슬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형태와 가치를 고스란히 유지하죠.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과 차가운 감촉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의 실체를 직접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런 물리적 특성 덕분에 금은 인류 문명이 번성하고 쇠퇴하는 모든 순간에도 변함없이 가치를 저장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어주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왕실 보물창고를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금장식, 금으로 만든 왕관과 홀, 그리고 상인들이 오가는 시장에서 금화가 오고 가는 모습까지 금은 언제나 권력과 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가 간 무역에서도 금은 최종 결제 수단이자 국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죠. 하지만 2026년 3월 현재 금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불을 뿜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35조 달러라는 미국의 거대한 부채 때문입니다. 35조 달러라는 이 금액은 미국 국채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연간 GDP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며 1달러 지폐로 쌓으면 지구와 달을 수없이 왕복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공포를 느껴야 하는 지점은 액수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증가 속도입니다. 2026년 들어 미국채는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빚더미 속에서 달러라는 종이 화폐의 가치는 시시각각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돈은 언제든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닉슨 쇼크 이후 세계 경제는 거대한 실험장에 던져졌습니다.
그전까지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약속 위에서만 발행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약속이 깨진 후 미국은 아무런 제약 없이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35조 달러라는 괴물 같은 부채입니다.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다시 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달러라는 무기를 피해 자신들의 가치를 보존할 유일한 수단으로 금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의 실물성이 가지는 공포의 심리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인류는 디지털 문명의 정점에 서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 테러나 전력망 붕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마비된다면 여러분의 은행 계좌나 디지털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 금은 물리적인 무게로 답합니다. 인터넷이 없어도, 전기가 없어도, 국가 시스템이 멈춰도 금은 여전히 금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안전장치로서의 성격 때문에 월가의 보수적인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의 최소 10%를 반드시 실물금으로 채워넣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스템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원소 기호, 아우, 원자 번호, 샵 29번에 이 금속은 우주가 끝날 때까지 그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35조 달러의 부채가 화폐 시스템을 집어삼킬 때 금은 그 화마로부터 자산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화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금의 왕좌에 도전장을 내민 정체불명의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인류의 오랜 믿음이었던 금의 아성에 도전하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시작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금융위기는 많은 사람에게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주었죠. 은행들이 파산하고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중앙화된 권력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탄생한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명확한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마치 거대한 디지털 장부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이라는 단위로 기록되고 이 블록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장부가 특정 은행이나 정부가 아닌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되어 저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앙 관리자 없이 모두가 장부를 공유하고 검증하니 그 누구도 함부로 내용을 위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안윤시험 100만 개라는 절대적인 발행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을 캐내기 위해 수천 미터 지하를 파고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야 하듯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지는 디지털 패권의 무서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금이 물리적인 희소성을 가졌다면 비트코인은 수학적인 무결성을 가졌습니다. 비트코인의 코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와 노드들에 의해 24시간 감시받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온 쉐치파슴 1만 개로 늘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35조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미 연준 페드과 비트코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미 은실버를 넘어섰으며 이제는 세계 최대 기업인 엔비디아나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괴짜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전 세계 헤지펀드와 연기금들이
앞다투어 포트폴리오에 담는 가장 현대적인 부의 저장소가 되었습니다. 금이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바위라면 비트코인은 광속으로 이동하는 부의 우주선과 같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을 주목하십시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비트코인은 이미 35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강조해 드렸지만 이 35만 개는 단순한 압수물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이 비트코인을 35조 달러의 부채를 상쇄할 전략 자산으로 묶어두려 하고 있습니다. 빚은 달러로 갚고 부는 비트코인으로 축적하겠다는 이 고도의 설계는 2026년 금융 패권의 핵심입니다. 만약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등한다면 미국 정부는 앉은 자리에서 수조 달러의 부채를 탕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루미스 의원이 주장하는 100만 개 비축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명실상부한 제2투의 금으로서 달러 시스템을 지탱하는 새로운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달러의 종말을 막기 위한 미국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RWA라는 개념에 집중해야 합니다. Real World Asset, 즉 실물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월가의 공룡 블랙록은 왜 금과 비트코인을 동시에 주목할까요? 그들은 금이라는 물리적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의 안정성과 비트코인의 전송 속도를 모두 갖춘 완벽한 자산이 탄생하게 됩니다. 2026년의 투자자들은 더 이상 금괴를 직접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속에 골드 토큰을 전 세계 어디로든 단 1초 만에 보내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실물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35조 달러 부채 위기 속에서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부를 지키고 더 불려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자산의 형태를 변환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수료와 패권을 독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가격의 상승률만 본다면 비트코인이 승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금이 10% 오를 때 비트코인은 100% 오를 수 있는 폭발력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최악의 순간, 마지막까지 가치를 보존해줄 최후의 보루는 여전히 실물 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두 패권 자산의 균형점을 찾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통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금리가 널뛰는 불확실성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변화를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 35조 달러라는 숫자는 미국에게 파산의 신호가 아닙니다. 낡은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명분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우리의 현금 가치가 녹아내릴 때 미국 정부가 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루미스 의원이 왜 100만 개 확보를 외치는지 그 차가운 의도를 추적해야 합니다. 한국의 서학개미 여러분, 그리고 코인 투자자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은 더욱 엄중합니다. 2026년 상반기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와 환율 변동성은 미국발 부채 위기와 맞물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나 아파트 가격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봐야 합니다. 미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비축하기 시작했다는 뉴스, 그리고 런던 금시장의 거래 대금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온체인 데이터는 우리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산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은 9세대의 유물이 아니라 신세대의 기반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신세대의 도전을 넘어 9세대의 질서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 교차점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결국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35조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달러 패권의 붕괴와 새로운 설계라는 두 가지 거대한 가능성이 충돌하는 전환점입니다. 어느 쪽으로 흐를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지만 세계 경제는 지금 거대한 실험대에 올라서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화폐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순간,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이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달러는 과연 왕좌를 지킬까요? 아니면 디지털 왕을 맞이하게 될까요? 가격표 뒤에 숨겨진 패권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2026년의 자본주의는 더 이상 노동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산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변화에 몸을 싣는 사람에게만 거대한 보상을 약속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힘은 결국 공부와 확신에서 나옵니다. 35조 달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이 파도가 잦아들고 나면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금융질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은 준비된 승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니머니는 그 여정의 가장 날카로운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가격의 소음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국가 단위의 거대 자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35조 달러라는 거대한 빚은 결국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여 가치를 재평가하는 거대한 리셋을 불러올 것입니다. 금괴의 무게를 느끼고 비트코인의 코드를 믿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마다 왜 정부의 지갑으로 흡수되는가? 왜 35조 달러 빚쟁이 나라의 자산에 전 세계 자본이 여전히 열광하는가? 이 모순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자만이 다가올 2026년 하반기의 거대한 슈퍼사이클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6만 달러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숨겨진 35조 달러의 부채 상환 시나리오를 읽어야 합니다. 지금의 하락은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가진 자들이 물량을 쓸어 담기 위해 만든 안개일 뿐입니다. 월가의 큰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외 거래를 통해 엄청난 물량의 디지털 자산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10년 뒤의 세상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시니머니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고 미래를 읽는 안목을 한 단계 높여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힘은 결국 공부와 확신에서 나옵니다. 35조 달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시니머니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차갑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시장의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니머니만의 통찰력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부채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1초에 수십만 달러씩 늘어나는 그 빚이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금과 비트코인의 이중 방어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입니다. 자산은 시간의 흐름을 먹고 자랍니다. 금이 수천 년의 시간을 먹고 안전자산이 되었듯 비트코인 역시 지난 15년의 시간을 견디며 디지털 금이 되었습니다. 35조 달러의 부채 위기는 이 시간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내일의 기회는 오늘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시니머니는 언제나 가장 앞서서 길을 닦아 놓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자산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